뒤이어서 어, 9강, 9주차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되겠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네오콘 같은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고, 일본도 일종의 보면 이런 계열의 그 인물들이 자민당 안에 그 지금 그 집권 세력 안에 다수파가 이런 계열입니다. 그죠? 아베의 그 선조도 조선 침략을 주장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일종의 보면 이런 계열하고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존 볼턴 뭐 이런 애들도 뭐 일본이 뒤에서 로비를 하고 그러죠. 애들 뒤를 봐주고 이럽니다. 근데 이제 얘가 트럼프 그 정권에서는 이제 팽당했죠. 축출당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항상 이 전쟁을 부추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랑 그 북한하고의 어떤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얘가 이제 깽판을 친 거거든요. 회의에 그죠. 얘가 이제 그 회방을 놓은 거죠. 회방을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한번 자 그러면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은데 전쟁을 통해서 또 뭐 얻어지는 효과, 전쟁의 결과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동체 의식의 강화. 그죠? 전쟁을 통해서 공격이든 수비든 간에 방어든 간에 어쨌든 뭐 총력을 다해서 공격해야 되고 총력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존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는 전 공동체가 이제 합심을 해서 합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 그죠?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는 그런 기독교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죠. 특히 뭐 교황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죠? 이렇게 군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는 이제 땅에 떨어지고 왕의 권위는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어서 근대국가, 그죠? 근대국가, 프랑스,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국가가 이렇게 분화 발전해 놓은 근거가 됩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주로 전쟁에서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방어를 통해서는 이제 공동체 의식이 강화는 되죠.
그런 것이 없으면 전투가 불가능하죠. 자, 대표적인 전투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을에 올 가을은 뭐 코로나 때문에 남강 진주 남강 이게 축제를 하지를 못했네, 그죠? 자, 이게 진주 남강 촉성로네, 그죠? 촉성. 자, 매우 아름다운 이 촉성로인데, 자, 이게 이제 비극의 현장이었죠.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임진왜란에서 두 번의 혈투를 했습니다. 물론 이 혈투를 통해서 뭐 첫 번째 진주성 전투에서는 방어를 해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어떤 그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보았지만은 두 번째 1593년 그 임난 발발 다음 해에서 첫해 저 전쟁이 발발한 연도에는 방어에 성공했어요. 1차전에서는 2만 명이 공격을 하고 우리가 한 6천 명 정도 6천 명 정도가 방어를 이래 함으로써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격과 방어, 그죠? 특히 수성을 할 때, 농성전을 할 때는 한 3분의 1만 인구가 있어도 군사가 있어도 방어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일반론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 밖에서 게릴라 전을 통해서 2,700명이 게릴라전을 벌이고 성 안에서 김시민 장군이 수성을 함으로써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전은 방어를 하는데 성공을 이래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그 다음에 7월에 벌어진 2차전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총공격을 명했기 때문에 모든 조선에 남아있는 군대들이 전부 다 진주성으로 집결을 했어요. 그래서 총 9만 명이 공격을 했고 우리는 6천 명의 군관과 5만 명의 백성이 수송을 했어요. 숫자는 많은데 이제 군사 정규군이 아닌 그죠?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사수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정규군이 총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7일간 우리가 버텼는데 이 전투에서 6만 명에 가까운 조선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전부 다 절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의 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수급이 되어서 그죠? 일본으로 보내집니다. 근데 뭐 우리가 2차전에 1차전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죠? 이게 아마 1차전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아마 이 그림이 잘 된지 모르는데 그림이 일본군이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물인데 이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다. 사실 저쪽이 성벽도 있고 하긴 한데 저쪽은 육지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해도 저쪽으로 했을 텐데 왜 이제 물이 있는 이쪽으로 했냐 이거죠. 7월 달이면 아직 물이 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림대로라면 일본군이 1차전에 이쪽으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교를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진격을 이래 한 것 같습니다. 일본군 한 2만, 조선군 정규군 3,800, 그것도 게릴라전으로 2,700 뭐 그렇으니까 게릴라전은 뭐 후방에서 이렇게 교란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자 어쨌든 1차전은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1차전에 이제 이 장군들을 보면 그죠? 조선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들도 비교적 많습니다. 일본은 이제 지휘관들이 이렇게 되고 이래서 어쨌든 한 2, 3만 명의 군대와 우리도 한 6천 명 정도의 군대와 게릴라를 통해서 이렇게 수비를 했습니다.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전은 좀 다르죠. 2차전은 도리어 일본의 장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그 일본의 뛰어난 모든 총력전을 폈기 때문에 막 가토 기요마사라든지 고니시 유키나카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정예 군대들이 전부 다 총동원이 됩니다. 9만 명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뭐 쟤들도 한 13,000명이 전사를 했지만 이 조선의 군대는 이제 전멸했죠. 전멸했습니다. 자, 근데 2차전에 보면은 1차전에 그 어떤 그 경력이나 전력을 가지고 있던 장수를 배치를 안 하고 이상하게 그 장군을 배치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싸운 이 장군들 이런 장군들이 있었는데 이런 장군들을 2차전에도 선발을 했어야 되는데 조선의 선조, 윤두수, 이산해 이런 인물들은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자기들 계열의 인사를 배치를 해서 의병장과 이런 이제 그 북인계 그 지휘관을 이게 반목을 초래하는 그 원인을 또 제공을 했어요.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기 계획을 따지고 뭐 이러고 앉았죠. 그렇죠. 인조와 서인들은 전란에서도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인사를 감행했다. 자, 이런 어떤 그 지도자들의 무능이 국군을 기울게 하는 거죠. 기울게 합니다.
힘이 센 세력들은 조금 방심하고, 물론 이제 그 성공을 못할 수도 있죠. 1차전에서는 일본도 졌으니까. 그러나 2차전은 총력을 동원해서 이제 제압을 하는 거죠. 힘이 센 애들도 총력을 다하는데 힘이 약한 자들이 이런 스스로 약함을 보이고 이러면은 그게 뭐 무슨 국가나 이런 게 존속하겠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이런 전란의 쓰라린 상처 경험을 잘 되새기고 해서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뭐 아는 학생이 있나? 자, 이게 뭐 사람이 댐댐이가 생긴 걸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는 좀 보이죠. 이게 누구냐? 선조입니다. 선조. 좀 왕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찌질하게 좀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을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 이런 뭐 생긴 거랑 행태가 이게 그죠?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가 그래도 그 수구 세력들을 일단 좀 몰아냈죠. 몰아내갖고 그나마 최근에 이런 그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의 그 무능한 그 지도자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맞이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 그 잘해야 되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선조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죠? 이 나라를 지키고 뭐 이러고 앉았으면은 그죠? 이게 이제 뭐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말아먹은 이제 그 주인공이지. 이때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씨 왕조의 국가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요사이 같으면 무슨 뭐 좀 역성혁명 뭐 이런 것도 뭐 조선시대에 있긴 있었지만, 이 반란감이죠.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좀 우리가 의식 있는 자, 어쨌든 이제 조선시대에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왕 노릇을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제도가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바꾸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선시대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뭐 별로 나을 것도 없는 것이, 최근에 이 멍청한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누구 잘못인가? 지도자, 뽑힌 지도자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 뽑은 국민들 잘못입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선거를 통해서 그나마 좀 더 나은 인물을 뽑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잘 뽑으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해안도 있어야 돼요. 이상한 애들을 자꾸 뽑아 제끼는 바람에 그죠? 우리가 좀 더 강력해질 수 있었는데 그럴 기회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이명박 박근혜도 성공적인 인물들이 아니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은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이런 인물들이 이제 우리가 뽑는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잘못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은 분단을 고착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허약한 나라를 가짐으로써 20세기까지 왕조라고 하는 것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인 조류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 나라가 이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됩니다. 지도자의 무능, 백성들의 또 무지,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게 1900년대까지 19세기 말 20세기까지 왕조라고 하는 형식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도 큰 잘못이 크죠. 그래서 분단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도 갈라졌지만은 전시 작전권도 없어요. 지금 평시 작전권은 우리가 있던데 전쟁할 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미군에게 반납했어. 멍청하게. 그죠? 그 지난번에 갖고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스스로 또 반납했어요. 그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이 전시 작전권이 없었어요. 중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 전쟁을 하면서 애로를 많이 겪은 것도 바로 이거예요. 전시 작전권이 명나라에 있었어요. 지금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거와 비슷한 상황이 1592년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400~5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전시작전권을 이제 넘겨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건 이제 돌려받고 우리에 의하지 않는 남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뭐 전쟁할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거 뭐 미군인데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아주 한심한 인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군사력으로 치면 남한만 놓고 보면 세계 6위입니다. 그죠? 군사수에 있으면 남북한에 합하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죠? 막강한 그런 어떤 그 통일 한국의 경우라면 막강한 그런 그 세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하게도 아직은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남한만 하더라도 세계 6위의 어떤 군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야 10mm 좀 되는데 뭐 과거처럼 우리가 약한 그런 국가는 이제 지금은 아니죠. 아닙니다.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황폐화됩니다.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을 튼튼히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의 희생이 큰 거죠. 적어도 남의 나라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람 다치고 물적인 피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항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이상한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인물들이 아직도
경제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투표를 할 때 이놈이 이게 정신이 바로 박힌지 아닌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잘 뽑아야 됩니다. 자, 전쟁은 방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막강한 군사력을 지금은 이제 가지고 있게 되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제력도 우리가 아주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 발달하고 있어요. 군사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지금은 점점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그 견제를 받고 있긴 하지만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호주에 수출한 레드네빈가 하는 그런 어떤 그 탱크 뭐 이런 그죠 신형 탱크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계적인 그 어떤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강화하고 또 외교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그죠? 외교, 군사, 기술, 경제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 역량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한반도에서는 이게 이제 필수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제 9주차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